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가 급등했습니다.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1년 전 대비 무려 3.5배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당첨 시 5억 이상 버는 3기 신도시는 어딜까요? 저희 서적 부자가 되려면 처형에 미쳐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신도시에 당첨되는 방법까지 인생을 바꾸는 한 권이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지지옥션의 시군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에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무려 234건인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3월 이후에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낙찰률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낙찰률은 무엇이냐? 전체 경매 진행 물건 대비 낙찰 건수예요. 예를 들어 9월에 10건의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중 4건만 낙찰되고 나머지 6건은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낙찰률이 40%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혀요. 근데 9월에 서울 아파트값 아파트 낙찰률은요 31.5%로 8월에 34.2%보다 더 낮아졌다는 거죠. 경매 매물 증가했다는 시장 침체를 알리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MBC 뉴스 기사 볼게요. 고금리의 집안 사요, 매물 쌓이고 경매 급증, 서울 8만 건 육박 경매 최대, 주택시장 찬바람 쌩쌩. 자,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인 주택가격 하락의 시작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법원 경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것을 알고 계시면요. 경매 매물 급증에 좀 진실을 아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 법원 경매 과정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요. 저는 인생을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쇼부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 대출을 받았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쇼부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근데 쇼부은행도 안전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A씨가 매수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A씨는 쇼부은행에 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이자와 원리금을 매월 납부하겠죠. 근데 A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삐끗거리면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었어요. 쇼부은행은 몇 달간 독촉 끝에 이것을 경매에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법원은 경매 접수를 받고 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B씨예요. 이 사람이 최고가 낙찰됐고 대금도 납부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A씨가 보유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B씨로 넘겨주게 되고요. 이제 B씨가 납부한 대금을요, 쇼부은행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이제 배당금은요, 그 다음 차순위 권리자한테 넘기게 되겠죠. 이 과정이 법원 경매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출을 못 갚는다고 이것이 무조건 경매로 가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LTV 비율이 50%였으니까 10억 아파트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5억 대출 받은 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어렵네? 그러면 이것을 경매에 넘어가게 냅둘까요? 안 그러겠죠. 최대한 매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냥 간단하게 10억 아파트 9억, 1억 정도 싸게 팔면은 금방 팔릴 거란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그 어디든 수요가 존재를 하고요.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되면 그 시장의 매수 대기자가 언제든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도를 하게 돼버리면 채무 상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경매로 넘어갈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제일 간단한 거 매도하고 싶어도 어려운 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주상복합 아니면 한 동, 두 동짜리 일반적으로 300세대만 안 돼도 황금성은 뚝 떨어져요. 진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매수자가 잘 안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택 소유주가
다중 채무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사업상 과정에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워낙 많은 채무를 이제 걷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치만큼 대출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많을까 적을까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매의 진실은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정말 적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상품 중에서 가장 황금성이 뛰어난 게 바로 서울 아파트예요. 거의 금융 상품화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7년 3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난 9월 달의 경매 건수가 234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서울 아파트 몇 채나 되죠? 157채나 됩니다. 자, 이 최대한 많이 나온 9월 달을 12 곱해서 연간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한 해 경매 나오는 물건은 서울 아파트 물량의 0.17% 밖에 안 되고요. 이 중 대다수가 여러분들이 관심도 안 주는 세대수가 굉장히 적은 나홀로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매물은 적고 관심은 많다 보니 실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 금액 대비, 최초 경매 시작가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경매를 시작했는데 실제 낙찰된 금액 봤더니 9억입니다. 그럼 낙찰가율이 90%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낙찰가율 8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인기지역 아파트는 낙찰가율 100% 이상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경매 시장에 대폭풍이 일어나고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것처럼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언론의 부동산 기사는 대부분 침소봉대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것처럼 기사를 쓰고 떨어지는 신호가 보일 때 이것을 굉장히 과장하게 기사를 쓴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부동산 언론들의 부동산 기사도요, 조회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7년 전에 불었던 경매 공부 열풍 아시나요? 자, 2016년 9월 기사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너도 나도 부동산 경매 열풍.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매학원마다 수강생이 넘치고 법원 경매장은 실습생으로 가득 찬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열풍은요, 2년도 안 되어 사그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애초부터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더라. 제한된 매물에 많은 입찰자들이 몰리더라.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를 보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 왜 입찰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경매로 뭐 돈 버는 건 옛날 이야기구나. 아파트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면서 지금 경매학원들도 많이 없어졌죠. 참고로 예전에는요, 부동산 경매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부동산 경매 사고 가장 흔한 사례는요, 이제 이 낙찰자가 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10억에 매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추가로 인수해야 될 채무가 1억이 더 있어요. 그럼 11억에 매수했네. 근데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5천만 원이더라. 그럼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비싸게 매수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보통 경매 사고라고 했는데 경매 지식이 지금 많이 오픈됐고요. 뭐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민사집행법도 입찰자가 유리하도록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권리 분석에 따른 사고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권리 분석보다 시장 분석 실패가 더 흔한 사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시세가 10억인 줄 알고 어떤 아파트에 9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도 3천만 원 싸게 샀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동산에서 9억 5천짜리 금매 나온 지 꽤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법원 경매를 공부해서 아파트를 싸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인중개업소 한번 더 가시는 게 어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3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한 경매 물건, 고금리 시대에 이런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좀 절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것에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폭락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여기저기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되는 거, 많은 대중들은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시지만 영원히 3.5% 기준금리가 유지될까요? 이것이 낮아지는 과정도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접근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법원 경매 매물이 급증한다는 공포스러운 기사가 많아서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사 하나만으로 시장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직접 발로 뛰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